잡초로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도 있는 소식입니다. 잡초를 억제할 수 있는 식물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반음지 식물로 선택을 했습니다. 휘케라라든가 호스타, 고사리 등을 이용해서 땅에 빛이 안 들어가게 해서 잡초 씨앗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데 유용한 식물들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음지식물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음지식물들이 좋은 이유: 잡초를 잡을 수 있다, 그늘에도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버려두었던 공간들을 어떤 화려함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가장 큰 메리트는 잡초를 잡을 수 있다는 것에 저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잡초라는 건 원래 광발화성 식물이에요. 그래서 햇빛을 받지 않으면 잡초가 나오지 않는데 90% 이상이 잡초는 광발화입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줘 버리면 잡초들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휘케라 같은 경우는 이 포트에 이렇게 있지만 이게 한 2년 3년 정도 지나면 한 40cm까지 커져요. 40cm까지 커져서 휘케라로 40cm 간격으로 식재를 하게 되면 그 땅 전체가 그늘이 져요. 땅 전체가 그늘이 지다 보니까 그곳에서 광발화성인 잡초들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휘케라 같은 경우 좋은 점이 뭐냐면 봄, 여름, 가을 다양한 색감을 이용하여 나무 아래, 담장 밑 이런 그늘 진 곳에서 굉장히 컬러감 있는 조경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음지식물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식물이고, 남부지방에서는 이 휘케라 같은 경우 반상록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상록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남부지방에서도 굉장히 좋은 정원 소재가 되겠습니다. 새순도 2월 달에 먼저 올라와요. 잡초보다도 먼저 올라오죠. 새순이 잡초보다 먼저 올라오다 보니까 잡초가 나기 전에 그늘을 형성해 버려요. 그래서 고객님들의 정원에서 잡초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굉장히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품종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휘케라 체리, 두 번째는 휘케라 골드 지브라, 휘케라 상하이, 휘케라 델타, 휘케라 옵시디언, 휘케라 라임리키, 휘케라 미드나잇 로즈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품종은 7개의 품종을 가지고 있고, 이 7개의 품종을 가지고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휘케라를 연출하실 때는 다양한 이렇게 컬러를 가지고 연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공간에도 컬러감 있게 연출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시면 또 전혀 다른 새로운 분위기가 나죠. 그래서 휘케라 같은 경우는 컬러 조경을 연출할 때도 좋고, 고객님들의 정원에서 가을에도 그리고 겨울에도 이렇게 잎이 상록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겨울에도 잎의 색깔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겨울 조경에도 굉장히 유용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휘케라로는 가을 겨울 조경에 겨울에 삭막한 정원에 쓰실 수 있는 그런 식물을 찾고 계신다면 휘케라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햇볕에 잘 잎이 타는 품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녹색 잎을 가지고 있거나 형광색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은 햇볕을 직접 노출됐을 때 타는 현상들이 발생이 돼요. 그렇지만 이런 색이 진한 식물들은 타는 현상들이 덜 발생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어떤 곳에 심으시면 좋냐면 음지가 훨씬 강한 곳, 그러니까 음지에서도 약간 반음지에 가깝고 뭐 양지에 가까운 음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음지가 훨씬 강한 쪽에 심어주시고, 이 식물 같은 경우는 반양지에 심으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양지에 심을 건지 반음지에 심을 건지 음지가 강한 곳에 심을 건지를 선택을 하셔서 색상을 고르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휘케라 같은 경우 음지식물로서 잡초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식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담장이라든가 그늘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곳들, 그런 곳에서 식재하기도 좋고, 내 집에는 그늘이 많아, 나무가 많아 그랬을 때 마땅한 식물이 없다라고 하시면 휘케라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초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내 집에 음지가 많은데 음지식물로 적당한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휘케라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홍진의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중에서도 여러 고사리도 있고 월동이 되는 고사리도 있고 월동이 안 되는 고사리도 있어요. 근데 홍진의 고사리는 월동이 영하 29도까지도 월동이 되는 고사리이고, 봄에 이렇게 새순이 올라올 때 순들이 이렇게 빨갛게 올라와요. 붉게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가 홍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가을에도 빨갛게 단풍이 들어서 가을에도 홍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홍진의 고사리이고, 실내에서도 잘 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음지식물이에요. 2021년도에 최고 실내 식물로도 꼽혔을 정도로 실내에서도 키울 수가 있고 정원에서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폭은 한 60cm 정도 커요. 폭이라든가 높이는 60cm 가량 크니까 정원에 심으실 때는 나무 그늘이라든가 음지에 심으시면 되고, 식재 위치도 너무 앞쪽으로 나오지 마시고 나무 그늘에서도 중간 정도로 들어가서 심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앞쪽에 다른 것들을 식재할 수 있기 때문에 키가 60cm까지 큰다라는 점 감안해 주시고, 실내에서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음지에서도 잘 크는 식물이니까 고민 없이 음지에서는 식재하셔도 좋습니다. 홍진의 고사리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음지 식물 중에서 호스타입니다. 호스타는 비비추로도 많이 알고 계시고 옥자마로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 통칭해서 호스타라고 부르는데, 영하의 온도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지식물로서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식물인데,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아요. 그 잎이 큰 종류, 잎이 작은 종류, 잎 크기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들도 다양하고 색감도 다양해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름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비든 프루치입니다. 잎이 가운데가 황금색으로 피는 포비든 프루치이고, 겉에가 오히려 황금색인 베타질레드입니다. 베타질레드. 이 식물도 겉이 황금색인 필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전체적으로 녹색을 띠는 블루 하와이입니다. 이렇게 호스타들이 있는데, 이 식물들로 한번 고객님들의 정원에 심어서 그늘진 곳을 한번 밝게 연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습한 곳을 좋아해요. 아마 아까 휘케라가 습한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면, 호스타는 습한 것을 좋아하니까 땅이 좀 습하지 않다, 건조하다 하시면 휘케라를 심으시고, 내 땅이 습하다 하시면 호스타를 심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습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고, 번식을 할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포기 나누기를 많이 해요. 포기 나누기로 번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번식을 하면 그 이듬해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해서 1년 지나면 보통 2개, 3개로 이렇게 분열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원에서도 적은 양을 가지고 식재해도 3, 4년이 지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상 호스타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반음지 식물 3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반음지 식물 3종으로 인해서 고객님들이 잡초에 대한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통해서 음지에서도 아름다운 공간 연출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함과 행복이 넘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가든이었습니다.